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이 저 웹사이트죠. 대남선전용 웹사이트라서 예. 그렇게 비중이 높은 건 아니고요. 북한의 공식적인 그러니까, 반응이다라고 예. 보기엔 조금 조평통이나 이런 데서 나올 때 국방위원회 예. 이런 데서 나오면 좀 아주 그건 공식 입장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들도 압박만 하는 거지 지금 판을 깨겠다라고 공식 통보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조금 더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뭐 전단 살포는 민간 단체가 이제 했습니다만은 네. 이 저기 DMZ에서 총 쏜 것도 사실은 이게 저 무거운 도발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설사 자기네 영공으로 넘어와서 쐈다고 하지만 예. 그 피해가 우리한테 왔으니까. 글쎄요. 아까 제가 전단살포에 대해서 같은 논리로 예. 그들은 자기네 자유로 쐈지만 예. 우리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그 부분은 사과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 그들이 할 얘기는 뻔합니다. 예. 우리 영공에 이 불법적인 물체가 날라오길래 우리는 방어용으로 쐈다. 뭐 그쪽에 피해가 있다면 좀 뭐 유감이지만 뭐 우리는 자유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변명하고 말겠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쪽에서 좀 항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일단 이 기관 포탄들이 우리 측으로 떨어졌고 다행히도 이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뭐 이렇게 길에 움푹 파이고 그만큼 살상력을 가진 무기가 날라왔기 때문에 네. 이것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저 전단 살포에 이제 그동안 상당히 북한이 그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지만은 이번에 이제 그 전단을 향해서 이제 실제로 총격을 가한 것은 이제 처음 아닙니까? 처음. 연천군 주민 어제 인터뷰 보니까 뭐 6.25 이후 처음이라고 뭐 그런 이제 그렇죠. 인터뷰도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상당히 그 심각한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예. 파주 그 오두산 전망대 조준 사격한 것은 아니고 예. 그들도 나름으로는 지금 바로 그냥 파국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계속 우리에게 그 위협을 가하면서 협상력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이면서 판은 유지하려고 하는 모양새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들이 기관총을 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유사한 무기로 이제 비록 1시간 45분 뒤지만 예. 그들의 GP에 항해서 그게 이제 교전 규칙에 의하면은 원점을 파악하지 못할 때는 인근 GP에 위협 사격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한 건데 그 다음에 북한이 또 쐈단 말이죠. 또 쐈는데 다행히 그때는 소총으로 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확전 에스컬레이트 되는 양상이 아니라 조금 더 완화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조금 쏘고 이제 말아서 거기서 이제 소강 상태로 갔는데 그나마 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경고입니다. 조금 또다시 이제 저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면 처음 한 번 하기가 어렵지 그다음에 한 번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뭐 정말 포탄을 그 총탄을 더 구경이 더 큰 거라든지 그래서 피해를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준 사격을 한다든지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 적어도 요번에 고위급 회담 지금 모처럼 마련한 기회인데 이것을 이렇게 날려버린다는 거는 그 현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단 살포하는 분들도 적어도 고위급 회담 결과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일단은 좀 당분간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뭐 하더라도 좀 공개적으로 안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렇게 전단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충분히 그럴 여지도 있는데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 본인들의 활동을 더 알리고 싶어하는 또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민간 단체들이 이제 전단 살포는 계속 하려고 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정부나 뭐 이제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또 저지하려고 할 거고. 예, 그리고 그럼 뭐 탈북자 단체에서도 실랑이가 있겠네요. 하시지만은 예. 기독교 단체에서도 의외로 많이 이런 전단 살포를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연천 쪽에서는 이번에 그렇죠. 기독교 단체에서 올린 걸로 그게 이렇게 뭐 보도가 이게 되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절반 이상은 기독교 단체에서 날리는 전단이 더 북한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그것을 아무래도 염두에 두고 이번 이런 고사기관총을 발사한 게 아닌가 경고 차원에서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 대응 사격, 북한군이 이제 총을 쏘고 우리도 대응 사격했는데 북한군이 그 전단들은 풍선에 총을 쏜 것은 계획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까? 그거를 뭐 시간 맞춰서 몇 시에 쏴라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요번에는 뭔가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단지 오두산에서만 날린 게 아니라 오두산에 본래 거기가 더 언론에는 더 많이 이렇게 부각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 타이밍은 놓쳤고
그 다음에 이제 연천에서 또다시 양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양이 살포가 되니까 이제는 이제 각오하고 어저께 그 화면 보니까 이 그 들판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다음에 딱 사격하려고 딱 준비를 갖추더라고요. 네. 올라오니까 자기네 지역으로 넘어왔을 때 쏜 거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쏴라 뭐 지시하지는 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김정은이 안 했더라도 어제가 날이 날이니만큼 그 자기네 그 노동당 창건일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도전해 왔는데 예.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불충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북한이 신뢰가 없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보복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은 저는 할 거라고 봤습니다. 예. 한 번은. 근데 저는 지난달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그때는 다행히 안 했고 이제 요번에 했는데 더더군다나 이번의 의도는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한치도 밀리지 않겠다. 이건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를테면은 뭐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예. 이런 단호한 의지를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아무래도 저 오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칫 북한이 그런 곳에서 사격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확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러한 전단 살포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군도 상시 대기를 하는데요. 심지어는 유서까지 쓰면서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확전은 막아야 됐고 뭔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장소를 연천 쪽으로 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그 포를 쏘기 시작한 게 이제 3시 55분에 쐈고 우리가 이제 5시 40분 정도에 이제 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밤 9시쯤 이제 해제되긴 했는데 예. 이 진돗개 하나라는 상황이면 상당히 좀 위급한 상황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예. 이제 국지 도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대간첩 침투라든가 예. 이렇듯 이렇게 뭐 북한이 갑자기 뭐 사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발령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지 도발에서 전면적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가 노동당 창건일이기도 했지만 지금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지금 뭐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한 북한의 포석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확전을 막기 위해서 아주 저강도 도발하는데 원인이 됐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연초부터 시작해서 유엔 북한 인권문제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북한에 조직적으로 인권 탄압 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그 책임자는 김정은이다. 예. 따라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 그 상위기관인 국제인권이사에서 그 결의안대로 해야 된다. 예. 보고서대로 해야 된다는 결의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요번에 그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지금 거론되면서 그 총회 밖에서 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주도해서 우리 윤병세 장관도 참석하고 예. 해서 전 세계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북한의 인권 문제 규탄하고. 근데 지금 이 유엔 총회에서 회람되고 있는 그 인권 초안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예.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라는 안이 들어있다는 것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김정은이란 이름은 안 나와 있어도 최고 지도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이제 그 유엔 안보리에서만 통과되면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가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니까 예.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찌 됐든 회부되더라도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국이 아닙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요. 네. 국제 경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상징성만 가서 있겠죠. 끌어다가 갖다 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이 또 북한의 이미지 훼손 예. 이런 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인명을 살상하는 도발 행위를 하는 거는 정말 자충수다. 그래서 아마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사격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조금 덧붙여서 그 말씀 나오신 김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혐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구체적인 혐의는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 많죠. 일테면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전혀 없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이를테면 불법 구금 사람을 갑자기 끌고 가서 그냥 수용소에다 갑자기 재판 절차 심의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공개 처형.
그다음에 탈북자에 대한 가혹행위, 예. 예를 들어 임산부를 강제 낙태시킨다든지 사실 말로 할 수도 없는 잔혹한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죠, 북한 정권이. 네. 예. 앞서서 그 우리 민족끼리가 마지막에 그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는 조금 열어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이 북남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의 태도에 전격 달렸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거를 원하는 걸까요? 이 삐라 살포 중단을 원하는 걸까요? 가장 첫 번째는 전단 살포 향후에는 이제 안 해주기를. 만약에 하더라도 정부가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서 막았는데도 그냥 그 정말 우리 군경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피해서 하는 거는 그들이 용납하겠지만 네. 우리 정부가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막는 거, 그런 걸 해야 되고, 제가 전단 살포하는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제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준 사격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 가서 하지 마. 만약에 살포하더라도 인적이 아주 드문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북한 인권을 위해서 조용히 보내시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전에 고지하고 언론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세레머니 하고 이렇게 보낸다는 거는 이거는 남북관계 잘못되기를 그냥 기원하는 그런 거라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충정을 가져가는 건 충분히 알겠지만 주변의 주민들이나 그런 안위 또 남북관계 근간을 그 행위로 해치지는 않겠다고 하는 그런 범주 내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내부에서도 뭐 이런 논의가 있는 만큼 북한도 좀 이렇게 좀 함부로 총 쏘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북한 뭐 물론 이번에는 이제 그 비교적 수위가 낮았지만 예. 만약 이제 홍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이후에는 더 센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전이 돼서 뭐 전면전이 발생한다든가. 그렇죠. 그게 세게 나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또 세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단을 살포하시는 분들이 예.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려해 주셔서 살포하실 때 좀 주의 깊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한국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연구위원,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